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태극전사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양궁 우리 메달 종목 아닙니까? 메달 딸 것 같고 축구도 보니까 좋은 오늘 점수 많이 나와서 이겼고 말레이시아가 해가지고 오늘 성격이 마지막에 골을 연타 놓는 바람에 이겨서 아주 좋고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올해 아시안게임 2위 확정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제가 인천 시민이어서 그런지 인천 아시안게임 그래도 기대가 큰데요. 인천시가 아시아 지역에 많이 알려지면 관광객들도 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많이 알려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시너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한국 국가대표팀 이번에 꼭 한국을 대표해서 자랑스럽게 금메달 따고 다들 이제 원하는 바 목적 다 성취하고 국민들한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축구가 좀 기대되는데 런던 올림픽 때 대한민국 대표팀이 동메달을 얻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결과를 임해서 또 금메달 따서 원하는 바를 또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새 인천 아시안 게임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들었습니다. 역시 야구, 축구 이런 구기 종목의 인기가 높군요.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인천도 세계에 크게 알리는 일석이조의 아시안 게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은 봉합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8719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큰 목표를 위해서 내부 갈등을 봉합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돌려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522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박영선 대표는 당원보다는 국민만 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런 말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무료로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인천 아시안게임이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네, 네, 우리나라 수영의 간판 박태환 선수의 라이벌이죠. 중국의 순양 선수가 어제 입국했죠. 네, 맞습니다. 중국 수영 스타 순양 선수가 어제 인천공을 통해서 입국했는데요. 예. 사실 최근 순양 선수가 박태환 선수를 도발하는 듯한 그 스포츠 브랜드 광고가 공개돼서 네, 광고까지 냈었죠. 네,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순양 선수는 어제 입국장에서 그 박태환은 매우 훌륭하고 위대한 선수다. 우리는 나쁜 사이가 아니고 그 친한 사이다며 그 광고는 나와 후원 기업 사이의 일이고 내용은 컨셉에 불과하다고 그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중국의 CCTV의 유정정 기자 역시 그 순양은 성격이 쾌활하다. 그 최근 찍은 광고와 그 순양을 연관시키는 것은 그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아울러 순양 선수는 그 박태환 수영장에 가서 수영할 예정인데 그 박태환을 만나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 2관왕인 그 순양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200m와 400m, 1500m 등에서 박태환과 맞대결을 펼칠 전망인데요. 네. 박태환이 자유형 200m 그리고 순양이 그 1500m에서 우세고요. 400m에서는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아시안게임 남녀 축구 대표팀이 오늘 동반 2연승을 노리죠. 네, 맞습니다.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그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예. 오늘 저녁 8시에 그 안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3대 0으로 완파했던 한국은 오늘 사우디 밀집 수비를 뚫고 승리를 거둬야 하는데요. 조 1위로 16강에 올라야 비교적 무난한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1차전에서 태국을 5대 0으로 대파했던 여자 축구대표팀도 같은 시간 인도와 2차전을 치르는데요. 네. 남녀 대표팀은 각각 라오스, 몰디브, 최악체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을 남겨둬서 오늘 이기면은 사실상 또 1위를 확정지을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프로농구 드래프트가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2014 KBL 신인 드래프트가 열렸는데요. 네.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쥐었던 고양 오리온스가 대학농구 최대 여인 고려대 이승현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 6위였던 오리온스는 이번 시즌에 1m 97cm 국가대표 포워드인 이승현 선수를 영입해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승현 선수는 이제 고려대 두목 호랑이가 아니라 KBL 두목이 되겠다고 소망을 밝혔습니다. 예. 화제를 모았던 KCC 허재 감독의 아들인 연세대 허웅은 5순위로 원주 동부 지명을 받았는데요. 네. 허웅 선수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허웅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포부가 당당하네요. 네. 자, 추신수 선수.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이 발꿈치 수술이 이어가지고 발목 수술도 받는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추신수가 내일 왼쪽 발목에 찢어진 연골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일 수술대에 오른다고 보도했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다행히 약 6주에서 8주 후에는 러닝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네. 앞서 추신수 선수는 지난 4월 21일에 오클랜드전에서 주루 도중 왼쪽 발목을 다쳐서 이후 공수의 영향을 좀 받았고요. 네. 스프링 캠프부터 왼 팔꿈치 통증에 시달렸는데 지난달 30일에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텍사스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추신수 선수는 빠른 재활로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성훈 선수, 추사랑 아빠로 불리죠. 네. 네. 오랜 이 공백을 깨고서 종합 격투기에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제일교포 추성훈이 2년 7개월 만에 종합격투기 대회인 UFC에 복귀하는데요. 추성훈은 오늘 20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리는 UFC 대회에서 미국의 아미르 사돌라 선수를 상대로 복귀전에 갔습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추성훈은 2004년에 K1을 통해서 종합격투기에 입문했고요. UFC에서는 데뷔전 승리를 제외하고는 내리 4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파이트 앤 나이트에 3번이나 선정되는 등 좋은 네. 경기를 펼쳐서 이번에 다시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소식도 알려주시죠. 유럽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나섰죠. 네, 독일 프로축구 레버쿠젠 공격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 본선 첫 골 사냥에 나섰는데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네. 최근 6경기에서 4골을 터뜨렸던 손흥민 선수는 오늘 프랑스 모나코와의 조별리그 C조 원정 1차전에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아쉽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는데요. 팀은 0대1로 졌고요. 손흥민 선수는 다음 달 2일에 열리는 포르투갈 벤피카와 2차전에서 본선 첫 골에 재도전합니다. 독일 도르트문트는 잉글랜드 아스널을 2대0으로 눌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 프로골프협회 올해 선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차세대 골프 황제인 북아일랜드의 로리 맥킬로이 선수가 오늘 미국 프로골프협회 올해 선수에 선정됐는데요. 네. 올해 브리티시 오픈,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그리고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맥킬로이 선수는 160점을 받아서 최고 선수로 뽑혔습니다. 맥킬로이 선수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것은 2012년 이후에 2년 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18분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쉬운 길을 찾기가 참 어려운 수요일 퇴근길인데요. 곳곳으로 정말 많이 밀립니다. 남산 1, 2, 3호 터널 다 밀리는데 3호 터널 녹사평대로 중앙경리단에서 3호 터널 사이 고장차는 치워졌고요. 이쪽으로는 조금씩은 그래도 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끝차로에 있었던 사고도 처리는 됐지만 이미 이전 방화대교부터 차가 워낙 많아서 여의도권을 지나기가 어렵고요. 이후로 반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도 길게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도 사고 구간은 치워졌지만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못 내고 있고요. 한강 교량 중에서는 한강대교가 북단 쪽으로 꾸준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19살 골프 천재 김효주 선수 귀국했죠. 네, 미국 여자 골프 프로 골프 LPGA 투어에서 아주 놀라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메이저 대회 남녀 최소타 신기록까지 세우는데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아니요, 예상은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네. 근데 막상 우승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좀 안 믿기기도 하고. 안 믿겠어요. 네. 좀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도 이제 소감 한 말씀을 물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LPGA 메이저 우승이 너무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오, 예.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신호인 것 같아서. 네. 우승해서 기분이 좋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17번 홀까지는 그 캐리 웹 선수에게 한테 뒤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때까지는 혹시 우승을 못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했었죠. 했었어요. 그런데 18홀 홀에서 버디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네. 그 역전이 된 거죠. 네. 아, 그때는 아주 뛸 듯이 기뻤겠네. 저보다 더 기뻐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주변 분들이.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말이죠. 한국에 오는 게 프랑스에서 택시비로 200만 원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 제네바 쪽에서 이제 파리로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네. 이제 제네바 쪽에서 이제 비행기 사정상 안 된다고 취소가 됐어요. 전부 다. 네, 그래서 택시 타고 그냥 바로 가려고 네. 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아, 그랬군요. 네,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군요. 알겠습니다. 자, 골프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6살 때 시작했었어요. 6살 때부터? 네. 어떤 계기로요? 저도 운동 좋아하고, 네. 저희 아빠도 운동 좋아하고 해서, 네. 한번 운동을 해보자 했는데, 네. 그때 제가 골프라는 단어를 몰랐는데요. 네. 그때 그냥 한번 보고 저거 해보고 싶다고 시작을 했었어요. 누가 하는 걸 보고? 아니, 그냥 스포츠센터 쪽에 갔는데, 네. 골프 연습장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바로 저거 해보겠다고. 저거 한번 해보겠다고? 네. 예, 그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이게 팔로 이게 치는 게 아주 멋있어 보였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공놀이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네. 제가 공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바로 그냥 그것 때문에 아빠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제 해보라고 도와줬어요? 네, 그냥 한번 해보라고 네. 했죠.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골프를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근데 어떻든가요? 점점 더 매력이 있고 내가 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 어렸을 때는 워낙 취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재밌어서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재밌었고. 네, 그냥 정말 열심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2학년 때 처음 시합 나가고 4학년 때부터 전국 시합을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골프 선수로서 본인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강점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단순함 때문에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단순한 편이라. 네. 아무 생각 없이 실수가 나와도 크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나름 강점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이제 19살, 20살이면 이 운동 말고도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이것저것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거 하고 싶은 건 없습니까? 네, 저는 다른 거 아직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오로지 그냥 네. 운동. 골프가 지금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다른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스텝 말에 의하면 말이죠. 김효주 선수는 사실 좀 이 시간에 잠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 시간에요? 네. 아니요, 잠잘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평소에 좀 잠은 일찍 자는 편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계속 시합이 있다 보니까 아, 맨날 뭐 9시 정도에 자니까. 9시 정도에는 자요. 네. 알겠습니다. 국내 대회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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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바로 시합이에요. 내일도 바로 시합을 네. 하고. 그럼 오늘도 9시에 이제 자야죠. 그럼요. 근데 이번에 그 조청 선수로 참가를 했다가 네. 그냥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간 LPGA 투어에 참가할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1년으로 알고 있어요. 1년? 네. 1년으로 알고 계세요? 예, 제가 만약에 LPGA 정회원이면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비회원으로 나간 시합이라 1년으로 알고 있어요. 1년 동안. 자, 그러면 1년 동안 LPGA 투어에 진출을 할 겁니까? 아직 상의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희 프로님이랑 부모님이랑 상의는 해봐야 되는데, 네, 갔다 와서 바로 시합장에 오느라 상의를 못 해가지고.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가 안 된 상태로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혹시 저 마음속에 두고 있는 무슨 롤 모델이나 이런 분들이 있나요? 네, 저는 아니카 스랜스탐 선수를 제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래요? 왜요? 우선 선수로도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멋있게 은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2의 삶을 살더라고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 사람을 만나고 되게 그런 게 멋있어 보여서. 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따라하고 싶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금 많이 받았어요? 네, 네,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네. 상금 어디다 다 쓸 겁니까, 그거? 방금,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직 생각을 못 봤군요. 자, 골프 선수로서 이제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속 또 이 관리를 더 잘해 나가야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가까운 장래의 계획은 국내 대회 참가하는 것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어떤 거요? 앞으로의 계획. 네, 앞으로 계획은 단기 계획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국내 투어 시합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오늘 국내 투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국내 투어 쪽에 집중을 많이 할 생각이고요. 국내 대회에 집중하겠다. 네, 하고. 네.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올 시즌이 끝나면 어른분들이 나와서 상의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주로 이제 아버지하고 일을 좀 상의를 많이 하나요? 그렇죠. 저희 아빠랑 프로님이랑 매니지먼트 사장님이랑 이렇게. 상의를 많이 하세요? 네, 세 분이서, 네. 네. 그럼 이제 그 지도를 잘 받아가면서 이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내가 기왕에 이 골프 선수를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뭐 최종 목표 혹시 뭐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그럼 뭐 LPGA에서 뭐 한 10년 동안 계속 우승을 하겠다든가. 최종 목표는 원래 LPGA 명예전당에 올라오고 싶었는데. 네. 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나이 먹고서도 계속 프로를 뛰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우선 그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이게 우승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거든요. 언론에서도 네. 지금 뭐 좀 심하게 얘기해서 아주 난립니다. 네. 근데 어떤 점이 특별히 지적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신의 어떤 점이 그렇게 부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메이저 대회고 LPGA 메이저 대회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또 선두로 가서 계속 1등 했으면은 조금 덜 분위기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역전을 해가지고 역전까지 해서
네, 그래서 뜨거웠던 것.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김효주 선수였습니다.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사정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박영선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은 봉합될까요? 이런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박영선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은 봉합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8787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봉합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난 것 같습니다. 2075번님께서는 또 이렇게 보내주셨군요. 틀림없이 봉합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상반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오늘은 경제 문제 다루어 보겠습니다. 요즘 PKT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PKT의 조서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죠. 최근에 출간이 됐습니다. 프랑스 전문 경제학자입니다. 오늘 이 피케티 교수의 책의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피케티의 책이 출간이 됐죠. 네. 그 전에 또 많이 알려졌어요, 내용들이. 네. 네. 근데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난 한 100년을 봤더니, 네. 이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0개 나라를 봤더니,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네. 결국에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저희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게 빈익빈 부익부 아닙니까, 이게. 네. 1867년에 이제 마르크스가 썼던 자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숫자로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경제학자가 쓴 건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요. 경제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지금 이 시대가 불평등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몸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공감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아마 진짜 재작년인가요?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이제 나왔을 적에 국내에서 열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그 번역도 나온 책에 역자료 참여하신 분 한 분 연결해서 네, 대표 역자 연결을 해서 관련 내용 이야기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입니다.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책 번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번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이 책 서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네. 피케티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각 진영이 서로 상대편의 지적 나태함을 꼬집으면서 네.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네. 그런 귀머거리들 간의 대화를 하고 있다. 예. 이 상당히 신랄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예, 피케티가 자신은 아주 치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말하겠다. 네. 그런 실증주의적인 태도를 잘 드러내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은 지적으로 나태하지 않다 그 얘기네. 예. 어쨌든 간에 이 피케티 교수의 이론이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한국 경제에도 반영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책이 소개되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 그리고 처방을 놓고 이미 상당한 경론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치 임계 상태에 있는 모래산에서 모래 하늘만 떨어뜨려도 네. 거대한 사태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상당히 우리로서는 성숙하고 그리고 또 열린 자세로 이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논쟁은 시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쟁점이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피케티를 지지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일단 불평등의 현상 진단부터 이견이 있고요. 예. 과연 21세기에 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냐. 네. 부터 참단 논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평등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과연 고율의 소득세를 물려야 되느냐. 그리고 글로벌 자본세를 부과해야 되느냐를 놓고 또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우리나라가 세제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 방안을 찾고 또 이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균형을 잡아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 소득 수익률 네. 그게 한국에서는 오히려 거꾸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죠. 예, 그런 주장을 들었습니다. 예.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각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어떤 기간을 갖고 이걸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피케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00년 내지 아까 박정교 박사님 말씀대로 최대 3세기에 걸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자본시장 발전 과정이 아주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분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달라질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한 돈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한 돈 이런 데 투자한 돈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이 네. 우리는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좀 낮다. 예.
그게 최근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예. 기간을 확장해 보면 또 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역자의 한 분으로서 네. 자, 이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달라라고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이 800쪽 넘는 이 두꺼운 책을 읽자면 네. 그 흔히 각자의 정치적 이념, 네. 학파, 네.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자기 생각과 입맛에 맞는 부분만 주목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골라서 보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그 반대편의 주장과 논거도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잘 좀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네. 특히 그 자본 총량이 늘어나면 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에서 자본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수도 있다. 네. 이런 반론을 펴는 분도 많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급속히 늙어가고 네. 또 그 자녀 수가 줄어들수록 네. 아무래도 그 경제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 당대에 쌓은 재산보다는 선대에서 물려받은 상속 재산의 중요성이 커질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이런 점을 아주 그 흥미롭게 분석한 대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의 장경덕 논설위원 대담을 했습니다. 박종기 박사님, 네.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예. 저 다시 한번 말씀이죠. 이 피케티 이론의 좀 핵심을 글쎄요, 뭐 핵심 이 짧은 시간에 핵심을 딱 말씀하실 수 없을 텐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예, 이게 결국에는 그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그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소득세도 이제 감세를 했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그래가지고 불평등이 진행됐다, 더 악화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 이론의 핵심 뭐냐면은 가만두면 이게 저절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정부라든지 이 정치권이라든지 사회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고쳐야지만 이게 그 자본의 속성상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거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평등이 되면은 아까 그 장경덕 논술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불평등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소득 분배가 악화돼가지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소득을 벌게 되면 이거를 토지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바꿔갖고 이게 상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상속이 되면은 세대를 걸쳐서 자꾸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잘못된 길을 간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원하는 사회라는 게 누구든지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 뭐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나보다 내 자식들도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사회가 이제 바람직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일 텐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집중도가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자꾸 세습으로만 이어져서 결국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해진 사회가 되고 또 반대로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게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이 대열에 끼지 못하면 평생 가든지 힘든 삶을 살게 되고 또 그게 또 대물림을 하고 이런 사회는 굉장히 좋은 사회가 아니다. 얼마 전에 코미디 프로에도 나오더라고요. 안 될 놈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웃고 그러는데 그 웃음 속에 참 착잡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불평등이라는 게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고 이게 심화가 되면은 민주사회가 세습사회가 되고 신분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끄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생뚱맞게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 3대 못 간다. 예. 상속이라든가 대물림이라든가. 그거 이제 당장 받는 사람은 좋죠.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야 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 얘기는 3대가 아니라
훨씬 더 그 자식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자본의 그 속성상 그런 얘기죠. 그런 전제를 깔고서 지금 이론을 펼쳤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여기서 말이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피케티 교수가 말하는 자본. 네. 도대체 그 자본의 실체라는 게 뭔지. 네네. 예. 그러니까 칼 막스나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자본이 아니라 21세기에 있어서의 자본이라는 게 뭔지. 예.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칼 막스 시대 때 그 19세기의 자본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막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고 이제 이럴 때니까, 이 땅,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니까, 땅과 그 다음에 산업시설 이런 거가 이제 자본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 더해갖고 그 부동산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금융, 뭐 예금이나 채권, 뭐 주식 이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 피케티가 보는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비단 그런 금융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의 어떤 이윤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내용의 자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자본론, 막스의 자본론에서 말하는 그 자본하고는 좀 범위가 다르다. 좀 더 넓다. 예, 더 넓고요. 뭐 그러나 뭐 그 생산 요소가 이제 노동하고 자본으로 나눠진다고 하면은 뭐 노동이 아닌 그 생산 요소라고 보면은 뭐 그때 마르크스 시대의 그 자본이나 이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거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피케티 교수가 제안을 한 게 있죠. 네네.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로는 그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을 확산하는 게 중요하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이 기술을 확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인적 자원을 그 훈련시키는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그거를 적절하게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저 뒤에 가서 이제 그 세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소득세를 한 80% 정도로 올리는 게 어떠냐. 그래서 거의 그 몰수라는 표현에 가까울 만큼. 네. 100원을 벌면 80원을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그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게 이 책을 보면은 미국을 보면은 미국 소득세가 만들어진 게 1913년 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후 뭐 20% 중반쯤 가다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때 뭐 대공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뉴딜하고 그때 이제 20년대 잘 나가던 그 시대였는데 그게 경제 엘리트들 우리 말로 치면 그때 당시 재벌들이 이렇게 주도를 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경제가 망했다. 그 대공황이 났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감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실업자 수는 뭐 30%가 뭐 실업이 되고 뭐 이런 분위기를 그 힘입어 갖고 이제 소득세를 뭐 60%씩 뭐 70%씩 80%씩 올려요. 그러고 나서는 50년대 중반이 되면은 91%까지 갔답니다. 아, 예. 네. 그래가지고 높은 소득세율이 70년대까지 계속 유지가 돼서 70년대 레이건이 나오기 전만 해도 한 70% 소득세율이 그래서 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 50년 동안 평균 소득세율이 80%였대요.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야, 세금 그냥 100원 벌어가지고 80원을 다 국가에 바치라는 얘기인데요. 예. 그리고 뭐 상속세도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특히 영국도 영국의 경우는 상속세가 98%였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득세하고 뭐 상속세 이런 거를 높이자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그 굉장히 역행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두 나라,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이 지난 100년 같은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지금같이 세율이 낮았었던 때보다 높았었던 때가 훨씬 길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과연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아마 소득세율이 높았을 겁니다. 그때 미국 군정 끝나고 뭐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80% 피케티가 말하는 그 세율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뭐 진짜 뭐 이거는 뭐 단시일 내는 뭐 1, 20년 사이에는 불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이 만약에 2, 30년 뒤에 소득세율을 정말 80%로 올리고 뭐 다른 유럽 국가나 뭐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따라서 80%씩 올리잖아요. 그럼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올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우리나라는 그런 선진국에서 뭘 하나 이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자조적으로 표현하자면요. 그래서 그게 뭐 전혀 지금은 아니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그런데 그렇게 만일에 그렇게 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높이게 된다고 한다면 무슨 근로 의욕이거나 그런 생산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폴 크루그만이라고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 얘기는 소득세율을 그렇게 올리니까 뉴딜을 하면서 소득세율을 뭐 90%까지 올리고 하다 보니까 100만 장자의 숫자가 한 3분의 1로 떨어지더라. 20년대 100만 장자가 50년대 와서는 3분의 1로 줄어들고 대신 중산층이 두터워지더라요. 중산층이 두터워지더라. 그래서 피케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득세 고소득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나 부가 줄어들면은 중산층으로 내려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폴 크루그만 얘기는 그렇게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확 물려갖고 거의 몰수하다시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미국이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가 됐었다. good old days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뭐 전혀 그렇게 이 비현실적인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계 자본세 개념을 좀 간단히 좀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자본이 돈이 돈을 버는 거니까 이게 잘 흘러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 세금을 좀 매겨야 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만 해서 되지가 않거든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이 금융 정보를 다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보면은 한 1,400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은 1%, 그다음에 7천억 이상 되는 사람은 뭐 2%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매기자는 건데 제가 이 사람도 저자도 본인 자신도 이거는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다. 이상적이다. 이게 잘 되겠느냐. 각국이 다 장단이 맞아야 되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세계 정부를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은 해보는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하지만은 실현 가능성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43살이라면서요? 네, 아주 젊은 사람이죠. 43살의 젊은 경제학자인데 최강군 써서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사 받아야 할 점도 있지만 또 과연 이 처방이 정말 다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는지에 관해서는 그런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좀 정리 삼아서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차관점이 될 수 있을지요. 피케티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는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경우는 소득 불평등이 우리가 미국 바로 다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그건 너무 심한 얘기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고 논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런 숫자가 얼만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런 소득의 불평등도가 대물림을 하는 거가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그거를 보면은 다른 거를 다 떠나서 미국의 포춘 400 주식 부자들 숫자를 보면은 한 4분의 1이 세습한 그런 거고 4분의 3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보면은 4분의 1이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4분의 3이 물려받은 그래서 적어도 주식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우리가 대물림이 심각하고 그럼 토지는 안 그렇겠느냐, 부동산은 안 그렇겠느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또 비정규직 죄송합니다. 비정규직
이면은 계속 영원히 비정규직이고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출발부터 기차에 척하네 못하면은 네. 굉장히 안 되니까 뭐 이런 모든 거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피케티에 대한 논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피케티가 틀렸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 말고 우리 사회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차관점을 찾아보도록 그게 훨씬 더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애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네, 오늘 드릴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신 분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2075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